무슨 일이야? 아 그러니까 할머니가 왜? 나도 양과식이 너 땡겨. 너 땡기라고. 아 저도 안 가져. 저도. 내가 머리에 총 맞았어? 섬놈한테 시집 가게? 나는 무조건 서울놈한테 시집 갈 거야. 섬놈한테는 절대. 급기야 노스텔지어도 모르는 놈은 절대. 네버. 그러려면 손 빼. 넷플릭스 공개 5일 만에 12개국 1위에 올라선 올 상반기 최고의 화제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입니다. 1960년 제주부터 현재 서울까지 애순과 관식이 겪어온 사랑과 성장,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마음까지. 이 드라마는 제주의 사계절을 따라 흐르는 인생 서사시로 1막은 호로록 봄, 2막은 꽈랑꽈랑 여름 이야기입니다. 폭삭 속았수다에서 봄은 애순과 관식의 풋풋한 어린 시절, 그리고 여름은 뜨겁게 타오르는 청춘의 시간을 의미하죠. 그럼 지금부터 1막의 호로록 봄의 핵심 장면을 정리하고 꽈랑꽈랑 여름 2막의 예고편 분석까지 놓치면 후회할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호로록은 제주 사투리로 따뜻한 봄바람이 살랑거리는 소리입니다. 호로록 봄의 공개 영상에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생선이 있죠. 조구입니다. 조구 새끼 한 마리가 참 자주 등장하는데요. 난 5개 샀는데. 하나는 덤이래요. 네 엄마가? 식구가 6인데 왜 맨날 5개만 사시니까. 네 집 망했지? 어떻게 생선을 맨날 담아? 돈볕에 오라방 가심이 타는 걸 왜 애순이만 몰라줄까니? 관식에게 애순이는 그의 전부였습니다. 애순이가 웃으면 세상이 다 환해지는 것 같고 애순이가 화를 내도 그 모습이 이뻐 죽는 관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난 속에서 식모살이처럼 지내며 조구 한 마리도 못 먹는 애순이를 보는 건 관식이에게 세상에서 제일 가슴 아픈 일이었죠. 생선 가게를 하는 관식이네는 애순이네 생선 배달은 꼭 관식이가 도맡았습니다. 몰래 조구 한 마리를 빼돌려서 서비스라며 갖다주는 장면에 애순이에 대한 마음이 흠뻑 느껴집니다. 그렇게 매일 관식이는 조구 한 마리로 애순이에게 짝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구 한 마리로 정말 열받게 만든 사람이 있죠? 바로 애순의 엄마 정광래입니다. 얘들아! 조구 새끼! 아니 이거 봐. 정신 났어? 조구에 끼요! 조구에게 떼돈 보여! 엄니, 오씨 딸이요, 오씨 딸! 엄니 아들! 서방님 큰성! 구틀에서 피눈물 내요! 내 딸! 내가 찾아가요! 엄애란 배우는 가난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려 애쓰는 억척스러움과 고된 물질을 하면서 애순이만큼은 바다에 보내지 않으려는 모성, 그리고 마지막 순간 숨병으로 더 이상 숨을 참을 수 없었던 그 깊은 절망까지 눈빛 하나 표정 하나만으로 정광래의 삶을 온전히 담아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마치 실제로 1960년대 제주 한복판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 한 편의 등장만으로도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염혜란 배우의 깊이 있는 연기력이 빛난 장면들은 꼭 휴지 챙겨서 본방사수 하시길 바랍니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리고 광래가 죽기 전에 시어머니를 찾아가 엄니, 나랑 어디 좀 같이 가요. 나 무서워 그래. 라며 밤에 시어머니를 불러냅니다. 그 둘은 어딜 다녀온 걸까요? 아직 밝혀진 장면은 없지만 광래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남긴 어떤 의미 있는 순간으로 보입니다. 추측을 해보자면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 여정이었을 겁니다. 광래는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걸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혼자 두렵지 않도록 자신이 묻힐 곳이나 가족에게 남길 마지막 흔적을 정리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시어머니와 함께 마지막 마음을 정리하기 위한 여정을 함께 했을 듯 합니다. 이 드라마는 이른이 된 애순이가 과거를 회상하며 현재와 과거를 오가는 전개로 이루어집니다. 아이유가 풋풋한 청춘 시절의 애순과 현재의 애순이의 딸 금명이를 1인 2역으로 연기합니다. 애순과 관식이 유년 시절부터 청춘, 결혼, 자녀 양육, 그리고 노년까지 이어지는 인생 서사를 담고 있죠. 드라마의 첫 장면에 이른의 애순인 문소리가 등장하는데요. 그녀의 머리에 꽃 모양의 핀을 꽂고 있습니다. 이 핀은 조구만큼 중요한 물건으로 관식이 준 것입니다. 관식이가 애순이 주려고 조구와 함께 핀을 가져온 거 보이시나요? 이놈 이렇게 먹이기만 하고 멋있질 않네.
네 집 방 몇 갠데? 오빠, 너 니네 할머니 이겨? 지지.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처럼 나부끼고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누구인가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그리고 이삐는 후에 둘이 야반도주에 부산의 한 여관에서 여관 주인에게 짐을 몽땅 도둑맞게 되었는데요. 둘은 그 짐을 밤에 몰래 다시 찾아 나가려는데 깜깜한 밤에 애순이의 눈에 들어온 건 여관 주인의 딸이 하고 있던 애순이의 삔이었습니다. 애순이가 삔을 빼려는 순간 아이가 잠에서 깨어났죠. 결국 둘의 야반도주는 해프닝처럼 하루 만에 끝나고 다시 제주로 오게 되었습니다. 가자고. 가자고. 너 어디 어른 앞에서 이 싸가지 없이. 아저씨는 닥쳐요. 가지 마. 나랑 해. 반지 껴서 반지 끼면 땡이야. 너 진짜 그 아저씨랑 살게. 이후 두 사람의 처한 현실 속에서 삐긋하기도 하고 어긋날 뻔하지만 둘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늘 툴툴대면서도 삔을 놓지 않는 애순. 이른이 되어서도 그 삔을 머리에 꽂고 있는 건 결국 평생 관식을 절대 놓지 않고 마음에 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애순은 늘 관식이 준 머리핀을 꽂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실 땐 이런 디테일까지 놓쳐서는 안 되는 작품입니다. 또 둘을 더 꼭 붙어있게 한 큰 사건이 있었죠. 부산에서 붙잡혀온 두 사람은 관식의 할머니와 어른들의 반대로 결국 갈라서기로 결심합니다. 서로를 위해 옆에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마음에도 없는 말을 주고받습니다. 관식은 육지로 떠나 운동을 하기로 하고 애순은 재치로 시집가기로 마음먹습니다. 차가운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관식이 떠나는 날 애순은 배를 잡으러 달려갑니다. 결국 그 큰 배를 돌리진 못했지만 관식이는 애순이 돌렸습니다. 물개처럼 헤엄쳐 애순에게로 돌아왔죠. 그리고 이 둘의 역사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결혼도 하고 금명이도 낳고 그래서 이 계절이 호로록 봄인가 봅니다. 둘은 그저 서로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특히 관식이의 애순을 향한 일편단심 사랑, 어려운 현실 속에서 애순이 선택한 길과 후회 없는 삶, 또 가족과 생계를 위해 관식이 감내해야 했던 고난, 노년까지 이어지는 두 사람의 깊은 정과 희생의 이야기였던 거죠. 이제 지나간 봄을 뒤로하고 꽈랑꽈랑 여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관식은 결혼 후 애순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 힘든 노동을 했죠. 관식이가 돈을 벌기 위해 타고 있는 배의 선장은 재취의 아저씨입니다. 관식은 생계를 위해 고된 노동을 버티다 손가락이 부러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배에서 매일 맞으며 일한다는 걸 알게 된 애순은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열받아서 곧장 선장에게 달려가죠. 그렇게 그녀는 선장에게 그대로 발길질을 날립니다. 그렇게 관식을 지켜낸 애순. 굴물 걱정을 왜 해? 내가 벌면 되지. 양배추 달아요. 한마디를 못하는 문학소녀가. 관식은 애순의 말을 듣고 기분이 복잡하지만 웃습니다. 예전에는 양배추 한마디도 못하던 애순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앞장서서 싸워줍니다. 코스모스처럼 조용한 아내보다 호루라기처럼 강한 아내가 더 좋습니다. 관식은 애순이 자신을 지켜주려 한다는 사실이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그리고 관식이가 다시 일자리를 찾았을까요? 좋아? 무슨 일인지 둘은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합니다. 예고 속 영상을 봐서 비옷을 입고 헤드램프를 쓴 모습으로 보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된 노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태풍 만나도 나는 이들 믿고 돌아와. 우리 집으로 갈 거야. 그리고 출산. 긴박한 상황에서 애순이가 애를 낳으러 가는 장면인데 무사히 아이를 출산했겠죠? 이 장면에서 뒤따라가고 있는 사람은 아마 금명이의 동생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이를 업고 들어오는 관식의 모습으로 보아 둘째가 무사히 나왔나 봅니다. 출산 후 이제 애순도 함께 일합니다. 시장에서 생선을 함께 팔고 서로를 위해 일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살다가 또 죽겠는 날이 오거든. 죽어라 발버둥을 쳐. 난 그냥 빨리 나 늙었으면 좋겠어. 이 말은 애순이 다시 살아갈 힘을 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삶이 고단한 애순,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습니다. 꽈랑꽈랑 천둥이 울리는 여름이지만 애순은 관식이와 금명이가 있기에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짚어봐야 할 점은 애순이의 대학 공부입니다. 대학 공부를 너무나 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애순이가 대학에 합격했을 가능성은 충분하죠.
이전 화면을 보면 애순은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얻었고 관식이 애순을 위해 사다 준 대입 문제집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애순을 위해 관식이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관식은 언제나 애순의 꿈을 응원했고 또 애순은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학에 들어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었던 애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공부를 이어갔을 것입니다. 뭐든 길러내는 여름의 기세에 내 어린 부모도 자랐다. 뭐든 길러내는 여름의 기세라고 했습니다. 천둥 울리는 여름이라도 이 둘은 그 속에서 가을의 결실을 맺을 준비를 함께 해나갔을 겁니다. 여자가 표정 아니야? 다이다이 붙어보지 뭐. 학창 시절에도 돈 많은 아이에게 부급장으로 밀려난 적이 있고 애순이만 퇴학당했던 경험을 했던지라 애순은 어릴 때부터 가난과 차별 속에서 스스로 길을 개척해야 했던 인물입니다. 당시 시대 상황을 잠깐 살펴보자면 제주 어청계에서 계장 같은 지도직은 남성들의 몫이었고 여성이 주도권을 잡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순은 더 이상 시대의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잡는다! 그녀의 당당한 성격을 한 번 더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었죠. 이렇게 애순은 당당하게 맞서죠. 이는 애순의 강한 성격과 시대적 한계를 깨려는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런 애순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인물이 있죠. 바로 선장의 아내입니다. 안 아쉬워요? 네? 아쉬워? 선장의 아내는 애순이 대신 제취를 한 건데요. 애순이 남편 잘 봐달라고 부탁하러 선장 집에 찾아갔던 날 선장의 아내는 입술이 터진 모습과 남편을 닮아 폭력적인 아들을 보며 남편에게 맞고 살고 있다는 걸 암시했습니다. 과거 애순이가 선장과 결혼할 뻔한 사이였다는 걸 알고 물어보는 장면이겠죠? 그런 애순이가 멋있고 부러운 듯합니다. 자기는 돈 때문에 모든 걸 참고 살고 있는데 애순이는 그러지 않죠? 비록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부러웠던 거죠. 그리고 그런 애순이를 보며 그녀도 변화해갈 것 같습니다. 애순과 선장은 좁은 동네에서 계속 마주치며 살아갈 텐데요. 아쉬워? 애순을 마음에 두고 있던 선장이 더 아쉬웠나 봅니다. 애순을 가로막았던 선장도 세월 앞에서 조금씩 변하길 기대해봅니다. 관식에게 금명이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릴 때나 다 자란 후에도 아빠 아직 여기 있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그들의 꿈을 먹고 날아올랐다. 가난한 집에서 자랐다고 누군가 금명이를 달가워하지 않아도 관식은 금명이가 상처받는 걸 절대 두고 보지 않습니다. 관식은 애순이한테 그랬듯 딸에게 가장 버팀목이 되어준 아빠입니다. 저거 헌병대에 전화를 좀 넣어야 돼. 아마 관식이는 금명이를 속상하게 한 남자친구를 만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금명이를 꽉 잡으라고 하지 않았을까란 추측을 해봅니다. 금명이는 남자친구와의 어려움 속에서 아빠에게 위로받으며 결국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 선택이 있기까지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은 나 관식이었습니다. 좋아? 좋아. 나 너무 좋아. 나 너무 좋아. 풋풋했던 젊은 날에도 중년이 되어서도 애수는 같은 말을 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삶은 고단했고 수없이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그들의 사랑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떠나보내야 한다고 믿었고 한때는 잡을 수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들은 서로의 곁에서 늙어갑니다. 애순의 이 한마디는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여전히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고백이겠지요. 호로록 봄이 지나고 이제 꽈랑꽈랑 여름이 다가옵니다. 따뜻했던 봄날의 설렘도 아픔도 지나가고 더 뜨겁게 타오를 여름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순과 관식 그리고 금명이 살아갈 또 다른 계절. 이제 사랑만으로 버텨낼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더 단단해지고 더 치열해질 그들의 이야기. 과연 여름의 폭풍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 끝까지 지켜낼 수 있겠죠? 그럼 지금까지 이막 예고편 분석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